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월 29일 12시 27분을 지나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에 관하여 3권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권 6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분할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으로 이제 언급이 되긴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본질과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질과 실체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본질과 실체에 대해서 좀 사변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와닿지 않는 구절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먼저 언급되는 거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엠페도클레스의 얘기가 이제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고 그 다음부터 나오게 되는데, 엠페도클레스가 이제 목이 없는 것에서 여러 머리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걸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모든 것은 하나에서 비롯되고 하나로 결합한다 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에서 비롯된다 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본질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 라는 식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로 결합한다 라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이 본질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면은 여러 가지의 전에 스피노자를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코끼리 1, 코끼리 2, 코끼리 3, 코끼리 4, 코끼리 4, 코끼리 5 이런 게 이 코끼리의 본질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면은 어떻게 한다? 범주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코끼리야 라고 범주화하게 돼요. 그래서 본질과 범주화에 대한 언급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본질과 범주화가 마치 하나에서 발생하고 하나로 결합한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같은 걸로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같지는 않습니다. 좀 달라요. 범주화는 인간 의식에서 생기는 거라면 본질 같은 경우는 인간 의식 너머에 있어요. 의식을 초월해서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본질의 분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본질이라는 것이 분할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본질은 고정 불변의 형태를 지닙니다. 왜냐면은 본질이라는 거, 코끼리의 본질, 코끼리의 실체라는 거는 변하면 안 돼요.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는 게 이제 본질, 실체의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분할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나눌 수 없어요. 이걸 하나의 완전한 어떤 걸로서 딱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쪼개거나 뭘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이 불가능한데, 이 본질이라는 게 또 다양하게 구현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끼리 1, 코끼리 2 이런 식으로 분할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분할 가능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다양하게 분할이 가능하네, 분할 불가능한 것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할도 가능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를 이제 드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예를 드는 게 시간과 길이에 대한 예인데요. 시간과 길이의 본질 자체는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이라는 거는 현상의 순서성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이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을 더 분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시간의 이 특징은 분할이 불가능한, 어떤 변형이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분할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구현된 경우를 보게 되면은, 시간이나 길이가 구현된 경우를 보게 되면은 시간은 1분 1초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하루 이렇게 구현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길이 같은 경우는 1mm, 1cm, 1m, 1km 등으로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은 다양하게 변할 수 있고 길이도 다양하게 변할 수 있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으로는 불가능한데 구현상으로 봤을 때는 분할이 가능하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개체 안에 분할 불가능성과 분할 가능성이 혼재해져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르게 보면 이제 밑에서 나오니까 밑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길이는 유사하다는 입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아니라 그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시간과 길이에 대한 특징을 살피다 보면 궤변이 나오는데, 그 궤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궤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궤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시간과 길이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본질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이거는 본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구현이 가능하다. 1분 1초, 1mm 1cm 이런 식으로 구현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분할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가 이 시간과 길이 안에 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간과 길이가 가능태로 보면은 분할 가능하고 본질로 보면은 분할이 불가능하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시간이라는 거는 분할 가능한 시간과 분할 불가능한 시간으로 구분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간이라는 건 두 영역으로 나뉘네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역이 두 개 있다는 거는 길이를 갖는다라는 얘기가 돼요. 예. 영역이 두 개니까 어떤 공간에 분리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영역을 가진다는 거고, 두 영역이 분리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늘어져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두 영역으로 나뉜 채 늘어지게 되니까 길이화가 됩니다. 예. 시간이라는 게 분할 가능한 시간과 불가능한 시간으로 나누면 길이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화가 되면은 길이는 분할 가능한 시간과 분할 불가능한 시간으로 사유를 해볼 수가 있겠네가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길이화 됐기 때문에 이건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뭐냐 했을 때 분할 불가능한 시간과 분할 가능한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궤변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제가 제목을 좀 잠깐 바꿀게요. 예, 궤변이라고 본다면 잠깐만요. 여기다 이걸 미리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입장을 갖냐면요, 시간과 길이가 우리가 지금 분할 가능하다, 다양하게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시간이라는 게 길이를 가지고, 길이라는 건 시간에 의해 사유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게 가능한 게 아니라 구현되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는 거야. 시간의 일부다 이거예요. 시간의 일부다. 그렇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분할 불가능하고, 그래서 고정 불변한 게 맞아. 그러니까 칭의로 보는 거죠. 칭의. 예, 칭의로 보는 겁니다. 원래 본질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데 다양하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하위 항목이 있다는 것 뿐이야. 길이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것도 높이니까 길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칭의가 다르니까 별개의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인 것의 인식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나타나는 이유는 반대되는 개념이 없는 경우에 대한 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지금 시간과 길이가 해당이 돼요. 예, 여기가 시간과 길이가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또 볼게요.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추상적인 것을 인식할 때는 반대되는 개념을 통해서 인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정의 경우를 보게 됐을 때 하향을 통해서 인식이 된다라는 건데, 어떤 식이냐면 검정을 인식하다는 거는 하향이 현실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은 검정의 현실태이자 하향의 가능태가 이제 검정인 거고, 하향은 하향의 현실태이자 검정의 가능태가 하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태라는 거는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현실태라는 거는 구현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정은 구현되고 하향은 구현되지 않았으니까 검정이죠. 하향은 구현되고 검정은 구현되지 않았으니까 하향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되는 어떤 개념들이 가능태 상태에 있고, 자기에 해당되는 것이 현실태 상태에 있다면은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을 인식하게 된다, 그와 관련된 개념을 인식하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반대되는 개념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시간과 길이가 지금 시간의 반대랑 길이의 반대를 잴 수가 없잖아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거죠. 원래면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을 통해서 인식이 되는데 이제 시간이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없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인식과 활동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검정 같은 경우에는 하향의 인식이 원인이었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시간은 시간 자신이 인식의 원인이자 활동의 원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인식의 과정도 보게 되면은 시간이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일부가 현실태였고 시간의 일부가 가능태였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네, 추상적이라서 뭐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지금 뭔가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자기 자신이 인식과 활동의 원인이다 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술할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하지만, 뭔가 명확히 해야 됐을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무튼 그 다음을 보면요, 네, 인식에 있어서 거짓의 발생 과정을 말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본질은, 그러니까 인식에 있어서의 거짓의 발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인식했는데 착각하고 오해하고 잘못 파악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본질 같은 경우에는 참된 것을 제공하고요, 이 참된 것을 제공하면서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현상이 발생이 되면 이 관찰자는 현상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예, 현상에 숨겨진 본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돼요. 이 현상은 왜 생겼지? 이 현상이 무엇과 관련이 있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지?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해석이 잘못되면, 예, 잘못되면 이제 그 거짓된 인식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이제 진술 의견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 고대 그리스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지성, 그 다음에 의견,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가 뭔가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 지성이라는 표현은요, 그 어떤 원천적인 거예요. 어떤 의견이나 믿음과 이런 걸 가지게 해줄 수 있는 원천적인 걸 말하게 되는데, 이제 본성이나 본질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을 닮을 의견이라면은 그건 참된 의견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약간 그 표현이 지성이라고 했을 때, 이 고대 그리스 철학을 봤을 때 지성이라는 표현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인간의 인지와 관련된 그 능력, 인지 능력과 관련된 표현이다 라고 마냥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본질, 참된 것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진술 의견이라고 했을 때 의견이 참된 것도 있고 거짓된 것도 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이 본질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식이라고 했던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식이라고 했던가, 아무튼 그럴 겁니다. 지식이라고 안 하고 다른 걸로 하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그 특징, 그 개념에 대한 그 특징이 있다. 고대 그리스 이제 표현에는, 개념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의견이라는 거는 어떤 그냥 개인이 갖는 어떤 생각,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3권 6장이 아마 책으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금 난이도가 굉장히는 아니고, 네, 한 5장이나 4장 쪽이 좀 더, 5장? 5장도 난이도는 없었던 것 같고 4장, 3장 쪽의 난이도보다 좀 낮은 느낌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3권이 조금 약간 그 복잡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도 명확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보시는 분들은 잘 읽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